새로운 한 주, 새로운 역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25,114.44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25,000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이후 최고의 한 달인 4월을 또 다른 역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이 3% 급등했고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새로운 평화안을 제출했다는 보도에 유가도 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스피릿 항공이 완전 폐업을 선언했고 버핏은 오마하 버크셔 주총에서 그레그 아벨에게 공식적으로 바통을 넘겼습니다. 이번 주에는 4월 고용보고서와 AMD ARM 팔란티어 어닝 시즌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원TV 미국 주식시황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보겠습니다. S&P 500 7230.1이 0.29% 신고가, 나스닥 25,114.44 0.89% 사상 첫 25,000 돌파, 다우존스 49,499.27 마이너스 0.31% 소폭 하락, 애플 3% 어닝 서프라이즈 반응, ST로더 11% 어닝 서프라이즈, 스피릿 항공 마이너스 60% 폐업 선언, WTI 원유 달러 100 3대 마이너스 2% 이란 평화안 보도. 나스닥이 20,000을 처음 돌파한 건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불과 17개월 만에 25,000을 넘은 겁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과정입니다. 2월 말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나스닥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전쟁 손실을 전부 만회하고 역사적 신고가까지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클라우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알파벳 클라우드 63%, 아마존 EPS 70% 초과, 마이크로소프트 AI 연매출 370억 달러. 이 숫자들이 나스닥을 25,000으로 끌어올린 진짜 엔진입니다. 단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스닥이 빠르게 올랐다는 건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S&P 500의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 비율은 50%에 불과합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실제로 오른 종목은 반밖에 안 됩니다.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미국의 최신 협상 수정안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유가가 2% 하락했고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황을 아는 사람은 나와 소수의 사람들 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핵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요구 사이에 근본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영구 개방을 요구합니다. 이란은 핵 포기는 불가하고 제재 해제와 주권 보장을 원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조금씩 낙관론에 베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최대 압박 후 빠른 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북한, 중국, 멕시코가 모두 그랬습니다. 시장은 이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투자 관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협상 타결 시 유가 급락, 인플레이션 완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 성장주 추가 상승이라는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협상 진행 뉴스는 계속 유가를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지난 금요일 완전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주가는 하루에 마이너스 60% 폭락했습니다. 스피릿은 이미 두 번째 파산 신청을 낸 상태에서 정부 지원금 5억 달러를 기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트럼프는 스피릿의 항공기와 자산을 나중에 이익이 날 때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가가 50% 이상 오른 세상에서 저가 항공처럼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사업 모델은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항공 물류 식음료 업종이 여전히 위험 구간에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마하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95세 워런 버핏이 공식적으로 그레그 아벨 CEO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자리였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버크셔의 주주로 남겠지만 그레그가 이제 이베의 선장입니다. 나는 완전히 신뢰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버크셔는 현금 3,47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이 현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향후 버크셔 주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버핏 자신은 지금처럼 시장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시장 예상치는 13만 명 증가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가 4월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13만 명을 크게 밑돌면 경기 침체의 공포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예상치를 웃돌면 소비 건강성이 확인되고 증시 추가 상승에 힘을 실어줍니다. 연준 의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 이번 고용 데이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화요일 AMD 데이터 센터 GPU 경쟁에서 엔비디아를 얼마나 추격했는지 확인. MI300 시리즈 수주 현황이 핵심. 수요일 ARM AI 칩 설계 로열티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퀄컴의 AI 하이퍼스케일러 계약 발표와 연동해서 관심 집중. 목요일 팔란티어 미국 정부 AI 계약과 상업 부문 성장이 핵심. 올해 들어 이미 40% 오른 상태라 기대치가 높음. 파월 현 의장 임기가 5월 15일 만료됩니다. 워시의 상원 인준 표결이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내 이견이 있어 표결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워시가 인준되면 비둘기파 성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집니다. 성장주의 호재입니다. 인준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연준 불확실성이 증폭됩니다. 이란 평화안 제출 보도가 나왔습니다.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가가 계속 내리면 5월에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낙관론 근거가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이 이미 25,000을 돌파했습니다. 4월 저점 대비 17%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단기 숨고르기 가능성도 커집니다. 첫째, 금요일 고용보고서 전까지 무리한 신규 포지션 추가는 자제하세요. 예상 박수치가 나오면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AMD ARM 실적이 나오면 반도체 섹터 방향이 추가 확인됩니다. 엔비디아 포지션 보유자는 이 결과를 보고 비중 조절 여부를 결정하세요. 셋째, 이란 협상 뉴스를 매일 체크하세요. 초안 합의가 나오면 유가 급락, 항공 소비재 섹터, 단기 급등 기회가 옵니다. 협상 타결이 이번 주 5월 전략의 최대 변수입니다. 오늘 핵심 세 줄입니다. 하나, 나스닥이 사상 처음 25,000을 돌파했습니다. 이란 전쟁 2달 만에 손실을 전부 만회하고 역사를 새로 쓴 겁니다. AI 인프라 수익화가 이 랠리의 엔진이었습니다. 둘, 이란이 새로운 평화안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진짜 협상 타결이 나온다면 이것이 5월 최대의 상승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셋, 이번 주는 고용보고서와 AMD ARM 어닝, 워시 인준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기다립니다. 결과를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전략을 세우세요. 저는 코스원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